미국 중간선거 공식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일부 격전지에서는 공화당이 사전 우편 투표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LA 한인사회도 사전 투표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한인사회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투표뿐이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폭설과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가격 폭등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식품업체들이 할인 품목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환각 성분을 흡입하기 위해 두꺼비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공식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일부 격전지에서는 공화당이 사전 우편 투표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공식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 그리고 주지사 36명을 새로 선출합니다. 지역 선관위는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투표소에 대한 공격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All of our patrol districts will be having roving teams, and these officers will be wearing body-worn cameras and will also be joined by a police department supervisor when they're responding. 선거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현지 시간 7일 기준으로 4,050만 명 이상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였던 직전 중간선거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As a woman, have the freedom to get an abortion if I want to. So came out here today. So I think for me, a big thing that's driving my vote is just trying to get a handle on inflation and. 아직 접수 중인 우편 투표까지 합치면 사전 투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접전 지역에서 우편 투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정보가 잘못 적히거나 날짜가 빠진 우편 투표 3,400여 표가 발견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표가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미시간 등 격전지 세 곳에서 수천 표에 달하는 우편 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에서는 4천만 명 이상이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8년 전체 사전투표 사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N은 선거관리 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현재까지 미국 내 47개 주에서 4,100만 명의 유권자가 조기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전 투표율은 2018년 당시보다 빠르게 상승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전 투표의 경우 텍사스가 540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로리다는 470만 건, 캘리포니아는 410만 건, 조지아주는 250만 건, 노스캐롤라이나는 21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CNN은 또 이번 선거는 미국의 상하원 다수당 자리가 걸려 있으며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 네바다주 등 세 곳에서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양당의 후보가 접전 중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도 결정됩니다. 전체 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통적 경합지 플로리다의 표심을 왕종명 특파원이 듣고 왔습니다. 100년 만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상륙한 해안가는 쑥대밭 그대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시속 240km의 강풍에 배가 다른 배 위로 아니면 주택가로 날아갔습니다. 사망자 최소 114명, 이재민 600만 명, 재산 피해 우리 돈 85조 원이라는 숫자가 플로리다의 상처를 설명합니다. 이 폐허가 언제 제 모습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3 years at least. Well, the cleaning up itself is just, they're just touching the surface because there's so much devastation.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합니다. 플로리다주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3개 지역의 사전투표 기간을 앞뒤로 늘려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로 나오는 자체가 고난이라 그렇습니다. 이민자가 몰려들고 백인 인구의 비율이 줄면서 플로리다는 민주공화당이 엎치락 뒤치락 해온 전통적인 경합지였습니다.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선 공화당이 우위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허리케인에 대비를 잘 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합니다. 빨리빨리 구조 요청들이 전달이 됐었고 그런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도움들이 좀 빨리 왔던 걸로. 경합지가 이렇다 보니 미국 전체 판세 역시 공화당이 하원 의석 기준 10석 이상 승리해 다수당이 바뀔 거라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의 승자는 기름값이 결정한다고 말할 정도라서 물가 오름세를 잡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심판의 강도가 변수입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의 대선 재도전의 발판이 될 거란 점 또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에 대한 향수와 반감이 엇갈리는 가운데 트럼프 자체가 하나의 선거 이슈가 됐습니다. 2024, vote Trump. He'll turn us around. Why Trump? Just believe Trump. Trump is a criminal. He should be in jail right now, and he's being protected by all of his minions. 이번 중간 선거의 결과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누군가에게 정치적 뜀틀이 될 수도 있고 수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024년 대선도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두고 LA 한인사회도 투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투표뿐이라면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LA 한인타운의 한 투표소.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인데도 한인들은 일찍이 사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많고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관심 있어요. 민생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된 요즘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에도 저마다 바람들이 담겨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노숙자 문제가 저한테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돈들이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정치인들이 열심히 다시 리싱크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본투표가 열리는 내일까지 한인들의 선거 참여를 당부하는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가장 빠르고 유일한 방법은 투표뿐이라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투표를 하셔야 저희가 승리를 꼭 하니까 진짜 한 사람 투표가 다 중요하니까 꼭 투표를 하시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가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미리 저희 시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이나 우리 대표하는 분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카운티 내 120여 개 투표소 가운데 한인타운 투표센터 20여 곳을 중심으로 한국어 안내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중간 선거인 내일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만약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등록 절차를 마친 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른바 골수 민주당 표로 간주돼 온 흑인과 라티노의 표심이 대거 공화당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의 공화당 지지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흑인 유권자 가운데 공화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17%로 지난 중간 선거보다 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틴계 유권자 역시 지난 선거에 비해 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힐은 최근 공화당은 흑인과 라틴계 표심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고 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나 경제 문제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늘어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전역의 일부 크리스피 도넛 매장에서 중간 선거를 맞아 내일 무료로 도넛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피 도넛은 중간 선거 당일인 내일 미 전역의 크리스피 도넛 가게에서 투표 동료를 위해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크리스피 도넛 측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일에도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도넛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 이벤트에서는 투표를 했다는 증명서나 스티커가 없어도 누구나 매장에 들르면 도넛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LA 메트로 역시 내일 오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LA 카운티 교통국 MTA는 선거일인 내일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밤 11시 59분까지 모든 지하철과 버스, 기차, 공유 자전거 등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유 자전거의 경우 첫 30분은 무료로 탈 수 있으며 30분이 초과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무료 운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A 메트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시티 칼리지 캠퍼스 안에서 오늘 오후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학교 당국은 오늘 오후 3시 30분쯤 트위터를 통해 교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흉기 피습 사건으로 안전한 곳에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후 2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칼에 찔린 피해자를 발견했다며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5피트 7인치 키에 무게 160파운드의 흑인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멜로즈 지역 방향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회수하고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당국은 오늘 오후 강의 스케줄을 전부 취소했으며 온라인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폭설과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새벽 4시부터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에서 6인치에서 14인치가량의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폭설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지역은 오는 수요일까지 비가 최대 5인치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타클라리타와 포모나, 페사데나, 오렌지 카운티 등의 홍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비와 눈으로 인해 기온 역시 급격히 떨어져 내일부터는 최저 50도대 초반과 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최저 40도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산악 지역에는 40에서 50마일의 강풍도 예상돼 보행과 차량 통행에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식자재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소비 규모를 줄일 것을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식품업체들이 할인 품목을 늘리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산드라 H씨는 벌써부터 추수감사절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치솟은 식료품 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Everything's gone up. Everywhere. Usually I order mine already prepared. But this year I want to do it myself. 미국 식자재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나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소비자들은 추수감사절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We've had exceptional inflation across the economy and food hasn't been spared.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알뜰 장보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할인 품목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매할 것을 조언합니다. All I can recommend is, and I think people do this naturally, is buy what's on sale, buy what's cheaper, and avoid the more expensive stuff. They come because we give them some relief from high prices at the chain stores. 장보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일부 대형 업체들은 오히려 특별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추수감사절 식품을 지난해 가격으로 판매하고 독일마트 알디는 현재 가격의 30%를 할인하여 지난 19년도의 가격으로 추수감사절 식품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지갑 사정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올 추수감사절에도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환각 성분을 흡입하기 위해 일부러 두꺼비를 핥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국립공원관리국은 SNS를 통해 독 두꺼비인 소노란 사막 두꺼비를 핥는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콜로라도강 두꺼비라고도 알려진 이 두꺼비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식하는 대형 종으로 양쪽 눈 옆 귀밑샘에서 최대 30분간 행복감을 동반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독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은 연방 당국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1급 마약으로 분류하는 물질이라면서 최근 이 독을 마약 용도로 흡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노란 사막 두꺼비 한 마리가 내뿜는 독은 다 자란 개 한 마리를 죽게 할 만큼 강력하다면서 두꺼비를 핥거나 독을 흡입하는 행위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 10대 남성이 무장한 채 업주에게 위협을 가하다 장난이었다며 현장을 벗어났는데 결국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3일 18살의 브랜든 맥마은이 조지아주의 스모크 스타스 전자담배 가게에서 가짜 총을 들고 복면을 쓴 채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무장 강도죄 시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가짜 총으로 점원을 위협해 물건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점원이 겁을 먹자 웃음을 터뜨리며 유튜브 채널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용의자는 영상을 촬영하지도 않았고 유튜브 계정도 없었다면서 사건 당시 범행을 시도하려다 마음이 바뀐 것 같다며 유튜브 채널을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은 거짓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의 집을 수색한 결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비를 확인해 현재 체로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도난당했던 34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는 과거 온라인 암시장 실크로드로부터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훔친 34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결과 해커의 집에서 5만 676개의 숨겨진 비트코인을 찾아냈고 해커는 집 바닥과 금고 그리고 팝콘통 등 여러 곳에 비트코인 관련 자료를 은닉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만여 개의 비트코인은 당시 시가로 33억 6천만 달러로 현재 시가로는 약 11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중이라는 이름의 개발업자는 10년 전 실크로드로부터 이 같은 규모의 비트코인을 훔쳤다가 지난 4일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압수 규모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융 압류라고 밝혔습니다.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이 지원하는 문제가 의제로 올랐는데 구테우스 유엔 총장은 연설에서 현재 기후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이집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세계 100여국의 정상들이 한 곳에 모여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지구온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향해 이 같은 협정 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연대 협정이 아니면 집단 파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on a highway to climate hell with our foot still on the accelerator.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탄소 감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야기한 에너지 위기에도 기후변화 다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리시 수넥 영국 총리도 푸틴 대통령이 야기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탄소 배출 감축으로 더 빨리 가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는 바람에 최근 석탄화력 발전량을 늘려 에너지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던 독일에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전 세계 산림보호 지원액을 지금까지의 2배인 20억 유로로 늘리겠다고 공개하면서 화석연료 르네상스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선을 그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촉발한 해수면 상승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카리브해 도서국들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더 많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look at other innovative ways to expand the lending that is available from billions to trillions. 다만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9개국 정상이 불참해 개발도상국 지원금 문제 논의가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벌인 도발을 군사작전이라 주장하며 구체적인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와 거짓을 뒤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최근 잇따랐던 도발이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응한 작전이었다며 지난 2일부터 5일까지의 도발을 발사한 미사일 사진들과 함께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지난 2일 울산 앞바다에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적의 작전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전해 전자기 충격파인 EMP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또 4일에는 각종 전투기 500대를 동원해 대규모 출동 작전을 벌였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울산 근해에 쐈다는 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자신들이 북방 한계선 이남에 미사일을 쏜 사실은 말하지 않고 남측의 대응에 맞서 울산시 앞 80km 부근 공해상에 보복 타격했다고 좌표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그런 미사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 전투기 500대 동원 등 공개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라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된 미사일 발사 실패를 북한이 언급하지 않은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침투 폭탄이나 전자충격탄 등을 실험했다는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져 북한이 일부러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EMP 공격을 했다는 고도는 전혀 아닐 뿐더러 화성 17 ICBM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혼란을 주기 위한 공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에 효과적으로 맞섰다며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7차 핵실험 임박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 군은 지휘소 훈련인 태극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이 키우려면 시행령이 필요한데 이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새끼 다우니까지 풍산개 3마리를 양산 사저로 데려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원수가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할 시설이 없는 데다 동물 복지를 고려해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과 협약을 맺고 위탁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아무리 정상간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나는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대통령 기록관은 풍산개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들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협약을 뒷받침한 시행령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행령 개정은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며 대통령실이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료값과 사육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 못 받으니 파양하는 것이냐며 문 전 대통령 측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일은 돈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 때문이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라고 비판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시민의 신고 이후 4시간 동안 왜 보고만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번 참사에서 경찰의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인데 경질 요구를 받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약속하면서 콕 집어 경찰의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의 중 있었던 윤 대통령의 발언 약 29분 분량을 이례적으로 추가 공개했습니다. 제도 미비를 핑계로 대응을 못한 게 말이 되느냐, 경찰에 대한 격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대통령이 직접 참사의 주 원인을 경찰 대응 부족이라 지목한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진상규명을 한 다음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 경질 방침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네. 추궁의 화살이 경찰로 집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총리 사퇴를 포함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 8월 한국이 쏜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지금도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달 궤도에 안착할 예정인데 우주 먼 곳에서 깜짝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우주인터넷통신센터, BTS의 대표곡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에서 보내온 영상입니다. 12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달까지 거리의 3배가 넘는 먼 우주입니다. 우주인터넷은 지상과 달리 수시로 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장치로 3분 남짓한 영상이 끊기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됐습니다. 빛의 속도로 4초 걸리는 먼 곳에서 보내온 거라 4초의 지연이 생겼습니다. 잘 가고 있다. 기다려라 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통신 링크만 구성되면 우리는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억 5천만 킬로를 가더라도 결국은 그 우주 인터넷 방식으로 통신이 되는 거죠. 다누리호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도 한 달 동안 촬영해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지구와 달이 한 화면에 있는 건 다누리가 달보다 훨씬 먼 150만 킬로미터 밖까지 날아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누리는 달까지 곧바로 직선으로 가지 않고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먼 우주까지 나갔다가 다시 달의 중력에 끌려 돌아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달의 궤도에 진입해 2주 동안 고도를 낮춰 12월 말에 목표 고도에 안착할 예정입니다. 성공하면 1년 동안 하루에 12바퀴씩 달을 돌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직원 3천여 명 무더기 해고와 이딴 말실수로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번에는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유된 권력은 민주, 공화, 양당의 최악의 권력 과잉을 억제한다며 대통령이 민주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의회의 경우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무소속 성향 유권자들에게 추천한다고 썼습니다. 노골적으로 공화당을 찍으라고 밝힌 건데요.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전에도 전기차 정책과 억만장자세 등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을 여러 차례 조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두고 머스크가 세계 전체에 거짓말을 내보내고 뿜어내는 수단을 사들였다고 비판했던 만큼 양측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 취임 이후 영국 장관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어제 군용기 63대와 군함 4척을 대만 주변에 배치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젠 16 전투기 24대와 원8 대잠 초계기 등 31대는 대만 해협을 침범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맞서 대만도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에 나눌 수 없는 일부며 중국은 수교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인 왕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정 시비가 불거진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김연아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딴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자신의 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삭 때 모습과 아기 사진을 올리고 우리의 보물,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와 함께한 지 일주일이 됐다고 썼는데요. 다만 아기 성별과 아이의 아버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리스 차든지 중고 차든지 새 차든지 차를 샀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레몬법으로 해결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차에 문제가 있었고 조그마한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곧바로 수리를 해가지고 수리 기록을 받아 놔가지고 그거를 갖고 레몬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에쯤 와가지고 매니팩처가 죄송합니다 손님 다음에도 우리 차 사세요. 그리고 헌금으로 캐시로 합의를 보는 상황들이 90%가 넘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변호사님 내가 이 돈을 받으면은 내 차는 그 다음에는 레몬으로 찍혀져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차를 탔 건데 훗날에 중고차를 팔은다고 해도 거기 가서 이 차는 레몬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거기에 답변은 아닙니다. 이 차는 누구나 다 볼 때 문제가 없는 걸로 일을 처리를 하는 거고 매니팩처는 그냥 죄송합니다. 손님이 우리 차 때문에 피해를 받아갖고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5,000불, 10,000불, 20,000불을 주는 돈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받을 때 하나 물어보는 질문이 변호사님 내가 이 돈을 그러면 받으면은 다음에도 똑같은 차 회사에서 다음 차를 탈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거기에 답변은 네. 다음에도 똑같은 차를 사라고 매니팩처는 죄송합니다 하는 합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니팩처에서 돈을 받을 때는 자유롭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차가 등록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손님 다음으로도 우리 차 꼭 사세요 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한국도 수출을 중심으로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까지 우리 경제가 경기 회복세 국면에 있다고 봤는데요. 이번 11월 경제 동향에서는 회복세라는 말을 아예 빼고 성장세 약화로 현재 경기를 진단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두워졌다는 거겠죠.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저조해서 그런데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5.7% 줄어들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 미분양도 늘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는 등 각종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KDI는 모레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2.3%로 내다봤던 내년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춰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도 좀처럼 잡히질 않습니다. 식용유, 라면 같은 가공식품의 지난달 가격을 봤더니 10개 중 7개 꼴로 한 달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즈, 라면, 시리얼, 두유, 과자의 상승폭이 가팔랐고요. 전체 조사 대상 73개 품목 가운데 54개 품목이 한 달 새 가격이 올랐습니다. 식용유나 밀가루, 부침가루는 1년 새 3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미국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미국 중앙은행이 또다시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조사했더니 1년 전보다 7.9% 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이 눈여겨보는 지표인데요. 가격 변동이 큰 기름과 먹거리를 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6.5% 올랐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9월의 6.6%보다는 내려갔지만 8월 6.3%보다는 높은데요. 미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여전히 3배 넘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블룸버그는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는 데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이르는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 4월에 이어 반년 만에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 폭과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고금리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부와 여권의 압박을 업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건 인하 폭인데요.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많게는 1% 초반대 인하가 유력하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올겨울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도 동시에 유행할 수 있어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데요. 백신 맞는데 평균 3만 7천 원 정도가 들지만 지역마다,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가장 저렴한 데는 16,500원으로 최대 2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내가 원하는 병원의 독감 접종 가격을 미리 알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검색하면 되고요. 전국 독감 백신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워치 4의 전원을 끄면 다시 켜지지 않는다는 사용자 불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일부 제품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며 사과와 함께 무상 수리를 약속했습니다.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요. 이미 유상 수리를 받았다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